이번 강의는 과거와 농업과 달리 농업이나 농경과 달리 최근에는 농업인들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위해서 농산물을 가공, 판매, 수출하는 식품산업의 육성을 한식세계와 더불어 MB정부에서 굉장히 농정에 초점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것처럼 농림수산부의 이름도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산업이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식품산업의 어려움과 도전과 과제는 무엇인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식품산업이라는 것은 우선 식품산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우리가 보통 식품산업이라는 건 사람들이 굉장히 좁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에 있어서 음식료 제조업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협의로서는. 그래서 식품과 또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을 만드는 제조업, 그리고 식품을 가공업, 냉장 보관업, 아주 식품과 관련된 아주 협의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광의의 식품산업은 푸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최종 가공, 유통돼 갖고 최종 소비자까지 제공되는 농산물, 식품과 포함한 모든 경쟁 행위를 수행하는 업체를 식품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식품 제조라든가 수집, 중개업, 그리고 운수업, 그리고 저장 창고라는 보관업, 그리고 농산물이나 식품을 이용해서 외식산업, 음식점 같은 외식산업, 그리고 식품을 도매 소매하는 도소매업, 그리고 용기 포장 제조업을 포함하는 것을 광의의 식품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식품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과거에서는 우리가 농정의 대상을, 농업정책의 대상을 농산물이라든가 그리고 농촌만을 갖다 대상으로 해왔는데, 최근에서 농정의 대상은 농업뿐만이 아니라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농식품업, 농업뿐만 아니라 농산물 식품 유통업, 그리고 식품산업, 그리고 농산물과 식품에 관한 유통산업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시스템을 해서 농업 생산 부문, 그리고 식품산업으로서 식품 가공업, 식품 유통업, 외식산업을 들고 있으며, 그리고 농업과 식품에 관련된 자재산업까지 다 포함한 것이 식품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식품 시스템이 농정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식품 시스템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식품이라는 것은 우리의 문화라든가 관습과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과 식품의 소비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과 소비 패턴과 굉장히 민감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남자만 일하고 많은 주부들은 집에서 가정을 돌보았는데, 현재라는 것은 많은 젊은이들이 부부가 같이 일하는 핵가족 시대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성의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조리 시간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공식품이라든가 편리식품,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적게 들이면서 음식을 제조할 수 있는 이러한 식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외식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식산업 사회로 굉장히 발전됨에 따라 발전되고, 경제 구조가 더욱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식품은 좀 더 편리하고 간편한 소비 패턴 위주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농산물과 식품을 포함하는 식품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은 가격과 소득의 탄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IT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과 달리 굉장히 가격이 올랐을 때 쉽게 공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공급이라든가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격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 살아갈 수는 없고, 우리가 핸드폰 값이 굉장히 올라갔다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스마트폰 값이 굉장히 폭등했다면 스마트폰 값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만 농산물이나 식품이라는 것은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떨어진다,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더 소비를 굶고 살 수는 없고, 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위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이나 농산물의 소비와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소득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다 그래도, 경제 성장이 10% 증가한다 그래도 그 식품 소비가 10% 늘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필요한 칼로리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소득이 10% 올랐다 하더라도 식품이나 농산물의 소비는 10%보다 적게 오르고, 또 한편 소득이 굉장히 줄어든다 하더라도 식품이나 농산물의 소비를 줄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과 가격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인 필수제이며, 이렇다 보니까 가격에 대해서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공급이 조금 늘어나면은 가격이 폭락하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아주 굉장히 폭등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농업에서부터 얻는 소득도 식품이나 이러한 것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또 한편 식품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나 농산물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은 높은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쌀도 그 오뎀이라든가 그리고 일품별이라든가 그리고 경기미에 대한 충성도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우에 대한 충성도도 굉장히 높고요. 식품의 그러니까 소비 패턴을 한순간 변화시키는 것은 단기간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이라는 것은 기능을 갖다 쉽게 비교해서 뭐 A라는 브랜드 핸드폰에서 B라는 브랜드 핸드폰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지만, 식품이라는 것은 입맛을 갖다 한번 고정되는데 굉장히 바뀌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브랜드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식품이라는 것은 그 농산물을 주 원료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농산물 가격이 높기 때문에 농산물의 원재재 가격이 굉장히 높고, 또 한편 부가가치가 낮습니다. 또 한편 우리나라의 식품이나 농산물이나 식품에 있어 관세 구조에 있어서는 국내 농업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원료 농산물이라는 게 뭐 그 사료곡물이라든가 뭐 채소라든가 배추, 무, 그리고 기본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굉장히 높습니다. 100% 이상 되는 관세가 한 30%나 달하고 있는데, 가공식품에 대한 관세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식품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자재를 낮은 가격에 구입해서 가공을 해서 높은 가격으로 외국에 팔아야 되는데, 원자재의 수입 가격은 높고 국내 농산물 가격이 높기 때문에 식품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낮은 상태입니다. 또 한편 이 식품이라는 것은 문화와 결합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K-팝이라든가 한류 열풍, 대장금의 열풍으로서 동남아시아, 일본, 그리고 멀리는 유럽까지도 한국 식품에 대한, 한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고 한식 세계화가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식품이라는 것은 새로운 식품이 개발되면 사람의 입맛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을 갖다 소비자들에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광고 비용이 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소비 패턴을 이렇게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식품 산업이라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삶의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우리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의 농산물을 소비하는 가장 커다란 소비처입니다. 그리고 식품 산업이라는 것은 IT 산업이나 지식 서비스나 산업과 달리 우리가 금융 산업이라든가 이런 한 사람의 엘리트가 많은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만, 식품이라는 것은 일정한 식품 가공이나 제조업이라든가 판매에 일정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지식경제 사회로 굉장히 넘어가면서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한데, 이러한 식품 산업은 다른 제조업이나 서비스 산업에 비해서 높은 고용 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업을 줄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산업이라는 건 생명, 과학, 관광 산업으로 굉장히 결합돼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유럽에 있어서는 많은 유럽에 있어 동물 복지라든가 또 한편 또 많은 과학과 결부돼서 우리가 뭐 와인이라든가 치즈라든가 이런 것들에 고급 농산물이 과학과 생명산업과 결합해서 발전되고 있고, 태국에 있어서는 태국의 음식이 세계 음식화해 갖고 관광산업과 결합돼서 확장이 되어 왔습니다. 또 이러한 것은 식품산업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통 문화라든가 한국 문화를 세계화로 전파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금이라든가 한식 세계라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나 식품산업의 수출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전 세계에 보급하는 커다란 외부 경제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